안녕하세요.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자, 식국태 두 번째 주 50번부터 할 차례죠? 자, 17페이지입니다. 50번. 다음 중 공인사업상 지도감독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인데요. 1번입니다. 등록증을 대여한 기업공사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증의 밑줄, 자격 취소의 밑줄. 이런 허접한 지문에 속으면 안 되는데 24회 기출지문이거든요, 이거. 그때 24회에서 등록증과 자격증을 3번이나 바꿔냈어요. 아주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대여라고 그랬으니까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돌아와서 보면은 이게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뜨면은 꼭 등록인지 자격인지 꼭 체크하세요. 이게 이제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거 장난치는 지문, 이런 지문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지 자격 취소가 아닙니다. 다음 2번 지문,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유 발생 떴죠? 사유 발생 뜨면 주어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돼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뒤에 몇 년 나와야 돼요?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업무정지 시효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 3번입니다.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단속을 함에 있어 필요한 때는 공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맞나요? 그래서 등록관청 이거 협조 요청할 수 있죠. 협회에다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럼 이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게 3번 정답이고요. 자, 4번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리 기업공사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그 개공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망을 운영하는 기업공사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기업공사가 독점기준 및 공정거래하는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즉 불공정거래행위예요. 이것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기업공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징금에 밑줄 긋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그으면 OX, X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명하면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내에 몇 회? 2회죠. 2회 이상을 받았어요.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요.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2에 걸렸죠. 2년 내 2회 이상의 시정조치 과징금은 임취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놓치면 안 되고요. 5번 지문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지체 없이 그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한다. 이 지문 속으면 안 되죠. 우린 취소 시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있지 업무정지 처분 시는 간판 철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간판 철거 암기하고 있죠. 중개업을 안 할 때만 철거한다. 그러면 일단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는데 간판 철거 사유로 일단 명시된 게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철거해야 되죠. 또 폐업 신고했을 때, 또요 이전했을 때,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때. 그래서 이때는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한다. 만약에 불응하면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1번 더 갑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박스형인데 틀린 거라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쓰는 걸 항상 조심하자. 틀린 거니까. 이거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제재를 들어왔어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행정처분은 일단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가 있죠. 그다음에 공인인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 종류가 5가지가 이거다. 그다음 이제 등록 취소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집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적 등록 취소죠. 필취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취예요. 이렇게 되고 그럼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등록 관청만. 공인인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격정지는 누구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다고요? 소공, 오직 소공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다. 개공에 대한 자격정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권한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자, 이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사유는 조금 있다 하고 이거 사전 절차입니다.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청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X. X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사망에 사는 경우는 제외돼 있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요건 이제 사전 절차로서 참고사항이고요. 사후 절차를 주의해야 돼요. 숫자가 나오니까.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증 반납하는 겁니다. 안 하면 뭐예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고 등록 취소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 줘야 되죠. 다음에 이제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요. 이자는 이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 다 내라고 그랬죠. 며칠 내?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도 통보한다. 그래서 5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정지 처분 시에는 국장 보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음에 자격을 취소한 자는 증 반납해야 되죠. 역시 며칠 내? 7일 내 반납하셔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반납할 수 없으면 자격 취소의 경우는 자격증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내야 되죠. 그래서 사유서를 거짓으로 내도 마찬가지, 안 내도 마찬가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 절차고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갑니다. 자, 51번 문제예요.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 등록 취소에 밑줄 긋고야 되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처분일로부터 7일에 밑줄 긋고 반납해야 한다. OX. 5. 니은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한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에 밑줄 그어야 되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밑줄 그어야 되죠. 협회 통보해야 한다. 협회 통보 밑줄 그으면 OX. 5죠. 디귿입니다. 자격 취소 또는 자격증 처분 여기에 밑줄 그어야 되죠. 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5일 내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어디에 X 쳐야 돼요? 자격정지에 X 나가야 되죠. 국장 보고와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디귿집은 틀렸습니다. 자격정지가 빠져야 된다. 주의하시고 리을 중개보조는 감독상의 명령,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지문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험에서도 물론 잘 내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행정처분의 대상자로는 개업공인인계사, 공인인계사, 소속공인인계사, 다음에 거래공부사업자가 되고 있죠. 그럼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하는 거죠. 그럼 과태료 처분 대상에 보조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형벌은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형벌의 대상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중개보조원 감독상 명령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죠? 감독상 명령은 개공과 거래공부 사업자만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이렇게 개공, 공인인계사 그 다음에 거래공부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원 빠져 있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인데 과태료 대상에 보조원이 빠져 있죠.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참 어려운 지문인데 참고하세요. 자, 다음 미음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7일 내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안 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격 취소는. 그러면 틀린 거 몇 개? 1개예요. 4개로 쓰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2번 문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그랬는데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가볍게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커졌는데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재등록을 하네요. 그럼 재등록 개공은 폐업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요게 뭐라고 불러요? 폐업 후 재등록 하위가의 기간, 폐업 기간. 요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못하나요? 3년.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못합니다. 그럼 등록 취소 업무정지 다 불가란 얘기죠. 단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업무정지를 못하나요? 1년.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은 못하더라. 그래서 폐업 전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등록 취소 위반 행위였으면 3년 지나야 못하는 거고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였으면 1년만 지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번엔 이 재등록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이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도 뭘로 승계하죠? 그럼 이 효과 승계라고 떴거든요. 그럼 몇 년 잡아야 된다? 1년.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 승계는 1년을 잡는다. 왜? 상습범 가중기간이 1년이죠. 1년을 잡는데 요 1년이 맞았다면 반드시 이게 폐업일로 돼 있는가 처분일로 돼 있는가 체크해야 돼요. 처분이다 폐업일이다. 처분이다. 처분한 날로부터 1년이지 여기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처분한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이거 상습범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효과 승계가 되면 1년을 잡고 1년이 맞았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처분일로 돼 있는지 폐업일로 돼 있는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결격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재등록 개공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해버리면 3년에서 폐업 기간 빼주게 돼 있죠.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법인 대표자한테는 이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죠. 법인 설립해서 위법행위 잔뜩 해놓고 폐업을 하고 다시 법인 설립해서 중개받으라 이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법인 대표자는 이 규정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갑니다. 1번 질문.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효과 떴죠? 과태료 처분의 효과 떴어요. 거기에 밑줄 긋고 처분일 밑줄 그어야 되죠. 다음에 1년 밑줄 그어야 되죠. 재등록 개업공사에게 승계된다. 맞아요? 예, 이걸 폐업일로 바꿔놓으면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되고요. 다음 2번 지문입니다. 폐업 신고하고 1년 후에, 폐업 신고 하고 1년 후에요. 재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사유로, 그럼 1년에 밑줄 긋고 업무정지 위반에 밑줄 긋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없다에 밑줄 그으면 OX. O 맞습니다. 1년이 지나버리면 업무정지 못한다. 다음 3번 지문. 폐업 신고한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죠 지금, 재등록을 한 경우 폐업 신고 전에 중개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효과를 폐업일로부터 1년간. 효과 떴죠 지금. 그럼 효과 밑줄 긋고 폐업일에 밑줄 긋고 1년간 승계받는다. 1년 밑줄 긋고 OX. X. 조심해야 됩니다.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이에요. 읽으면서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4번 질문. 재등록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 받았죠 지금. 그럼 등록 취소에 밑줄 긋고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밑줄 긋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고, 5번 지문이에요. 폐업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하여는 폐업 기간이 3년 밑줄 그어야 되죠.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하는 등록 취소나 업무이익 처분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밑줄 그으면 OX. 오죠. 3년 넘으면 등록 취소나 업무이익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지금 가볍게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고요. 작년에 전면 출제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이해해 주시고, 가장 어려운 지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효과가 어떻게 되면 반드시 승계 체크하고, 그 다음에 1년 체크해 주시고 처분일인가 폐업일인가 꼭 주의하세요. 나머지는 거의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53번 정통 필취 사유가 떴네요.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 기억을 살려봐야 되죠. 필취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반드시 출제하죠 이거는. 그러면 사법결의 이양정이 이제 암기했습니다. 거꾸로 해보죠. 2가 뭐예요? 무슨 2년이요 지금?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했을 때, 예, 이렇게 되고요. 결이 뭐예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근데 시험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이렇게 절대 안 낸다고 그랬죠. 개업공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결격 맞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형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맞아요?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자로 절대 안 냅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법인의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사유에 걸렸거든요. 몇 달 내에서 해야 돼요? 안 했다. 필취죠? 임원 사원의 결격은 이거 2월 내에서 안 하면 필취.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서 안 하면 업무정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부가 뭐예요? 부정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필취의 3년이죠. 다음에 이제 사망해산 잘 알고 있고, 요 2는 이중 등록. 다음에 이중 소속. 근데 이중 소속도 사실상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 이중 소속한 때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시험에서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때 이렇게 내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때. 이중소속 맞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때. 이중등록 맞죠? 이렇게 되고, 이걸 더 비튼다면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인인회사가 된 때.
알아보시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인계사가 다른 개업 공인인계사의 소속 공인인계사가 된다. 이중소속 맞죠? 개업공사가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이 되었을 때 이중소속 맞죠? 이중소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이건 양대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어요. 그럼 이거 필치 맞죠? 대화와 똑같고, 이게 정의 뭐예요? 정지중, 업무 정지중 중개 업무했다. 이건 잘 알고 계시고, 정지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해요.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자격 정지를 받은 소속 공인인계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과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잘 물어봐요. 고맙게도. 그래서 필치 달달달 꿰고 있어야 된다. 이게. 자, 그럼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치사유. 임치사유는 미시사업으로 출발하죠?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미가 뭐예요? 미다리. 미다리 하면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결격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결격이 아닙니다. 다음에 시. 임시설물 설치. 다 사. 사무소 2개소 이상. 이중사무소 임시. 이거는 임치 1-1이죠. 이중록 이중소금 필취의 1-1이에요. 이렇게 되고, 다음 업. 겸업 위반. 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행위. 와, 금지행위 내년에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었습니다. 올해 끝내세요. 암기사항들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금지행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애가 이거 책 쓰느라고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할 게. 다음에 보증을 미설정하고 업무 개시 했을 때죠.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 전속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다음에 2년 내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나 과징을 받았을 때. 1년 내 3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행했을 때. 단, 필치에 끼게 되면 필치로 가는 거죠. 삼진아웃에 걸리면 삼진아웃 가고. 6월 초과 무단 휴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고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는 이거 결장전으로 출발하죠. 결장전, 정, 확, 거, 명, 임과, 밖에, 중, 시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결이 뭐예요?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소속공사 중개보증으로 둔 때죠. 단 2월 내 해소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 인장을 등록하였거나 미등록상했을 때. 전속시 전속계약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관을 안 했거나. 정보다. 정보. 업무정지 사유의 정보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다 대고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했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고요. 확인설명서 관련 의무 위반.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보관을 3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을 안 했거나. 거도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관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을 안 했거나. 속도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다음에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임의적 등록 취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다음 과태료인데 최근 1년 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먹고 세 번째에서 뭐라고요? 과태료 위반행했을 때. 세 번째 과태료 위반 업무정지예요. 그 밖에 위법 위반이죠. 그 밖에 위법 위반 걸리는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고용신고. 좋습니다. 한 번도 안 물어보긴 했는데 잘 안 물어본다 그랬지. 이거는 고용신고 위반. 신고 위반이지만 이건 백과가 아니고 업무정지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이고. 시정조치 과징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정지 사유고. 업무정지는 기준기간이 있어요. 6개월짜리 줄여서 기억합니다. 6개월짜리가 결격자 고용했을 때. 또 6개월이 뭐예요? 거짓.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 잘 물어봐요. 6개월 기준기간이. 그 다음에 또 6개월이 뭐예요? 임치사유 어느 하나 해당했어요.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또 상습가중 6개월 맞죠? 상습범 가중처벌하니까. 이거 그래서 6개월 맞고, 시정조치 과징금 동시에 받았거나 과징금 먹었거나. 그럼 이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머지 몇 개월? 3개월이고. 그 밖에 위법 위반만 1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중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이 정도 감 잡고 갑니다. 자, 그러면 필치 53번 갑니다. 기업가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죠. 이건 뭐예요? 임치. 근데 니은입니다. 개업공사가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를 했죠. 기억, 니은 왜 나란히 배치했는지 아시죠? 이건 이중속 필치죠. 필치 1-1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좌측으로 묶어서 대비하시고 디귿 자격정지 처분받은 소공사라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이거 필치 맞죠? 필치고 정에 걸렸고 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화 6월 초과 휴업을 했어요.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치. 다음 미음 교육공사가 최근 1년 내 2회의 업무정지 처분받고 2회 업무정지 먹었어요. 지금 다시 중개사무소에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하지 않았다. 자,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하지 않았어요. 제재 뭐예요? 백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위반이죠. 백과. 그러면 과태료 위반 행위니까 세 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네요. 세 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 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는 뭐라고 가지고 간다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앞에서 두 번을 먹고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 행위하면 업무정지. 그럼 미음은 업무정지 알아보시겠어요? 업무정지예요. 이거는. 근데 시험에서는 이 정도 비틀어내지 않고 2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럼 필치가 아니라는 건 알죠? 업무정지예요. 세 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하면 업무정지다. 이거는. 자, 그래서 미흡은 업무정지고요. 비흡입니다. 형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나왔죠? 형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결격이다. 결격. 그럼 필취. 바로 알아봐야 됩니다. 시험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이렇게 절대 안 낸다고 그랬어요. 이걸 비틀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니은, 디귿, 비읍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4번 내려가죠. 행정처분 및 그 기준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는데 지금 한꺼번에 지금 물어봤네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기준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물어봤는데 그럼 자격정지 먼저 따지고 갈까요? 우리 자격정지. 자격은 정지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이장님 집에 불났다고 그랬어요. 이장불, 확거, 거금 줄게. 이거였습니다. 자, 이가 뭐예요? 이중소속했을 때, 소공 이중소속했을 때요. 다음에 장, 인장, 소공 인장 등록할까 미등록 예상했을 때, 불성실 설명했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 작성했을 때, 다음에 금지행했을 때, 매무수거 증직투에 걸렸을 때 이렇게 되고요. 기준기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개공이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기준기간이 몇 개월? 6개월 가요. 그러면 개공이 이중소관 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기간 몇 개월? 6개월. 개공이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를 했다. 그럼 임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기간이 몇 개월?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쫓기고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했을 때 위반행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중속 개공이 하면 필취죠. 개공이 인정하면 업무정지. 개공이 불성설명 근거자료 미제시는 500과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 서명날인 안 했다. 뭐예요? 업무정지. 거래계약 서명날 안 해도 업무정지. 요거는 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가봅니다. 1번 지문 54번 1번이 지금 개업공사로서 확인설명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인장이죠 지금. 개공이죠. 그럼 업무정지고 기준기간 몇 개월? 3개월. 1번 정답이죠. 2번 지문 개업공사로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기재했다. 그럼 거짓기재하면 이거는 임치잖아요. 그럼 임치 사유되고 업무정지를 때린다면 기준이 몇 개월? 6개월이에요. 맞고 3번 개업공사로서 부동산 거래망에 거짓으로 정보를 거짓 공개죠 이거. 고의성이 있죠. 고의성이 있으면 업무정지죠 이거. 몇 개월? 6개월. 거짓 공개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4번 지문 소속공사로서 이중소속을 했다. 소공사가 이중소속했어요. 이거 개공이 위반하면 필치잖아요. 그러면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죠 이거. 그러면 자격정지 중 이중소속은 자격 취소인데 그럼 기준기간 몇 개월?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이죠. 다음에 5번 지문 소공사로서 중개사물에 매매업을 했다. 금지행위했죠. 그럼 개공이 위반하면 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기간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6개월, 3개월 기억해 주세요. 구분해 주세요. 업무정지 이거 6개월짜리 기억했죠? 지금 한 문제에서 둘 다 물어봤는데 이건 연습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는 따로따로 물어볼 텐데 결격자 고용하면 기준기한 6개월 알죠? 거짓 공개는 기준기한 6개월 기억해야 돼요. 이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래사실 및 통보는 뭐예요? 몇 개월?
3개월이죠. 그다음에 임취사유 어느 하나님께면 6개월이고요. 상습가중 6개월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자격정지 반드시 물어본다고 그랬죠. 이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 사유를 개공이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하면 6개월이 간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6개월, 3개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55번 가보십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입니다. 공인인사업상 자격정지 처분은 소공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자격정지 밑줄 긋고 소공사 밑줄 그으면 OX. O 맞고 2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사가 중기업무를 해가거나 이중소거한 경우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맞습니까? 우리 자격취소 부양정 징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되죠. 부양정 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부정 취득은 또 뭘 기억해야 되느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데서는 형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부정 등록에 대해서만 필취의 3년이에요. 기억납니까? 야만 필요적 등록 취소의 3년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 취득은 이건 없습니다. 형벌이 주의하셔야 되고.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맡기나 자격취소입니다. 다음에 자격정지 중에 있는 소공이 중개업무를 했어요. 정지 중 업무는 자격취소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했다. 그럼 자격취소예요. 평상시 이중소속은 뭐라고요? 자격정지 이렇게 되고 이 징역형 선고인데 이 징역이 무슨 법 위반? 이 법 위반 징역형이다. 이때 집행유예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이다.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합니다. 그럼 타법 위반 징역형은 자격 취소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2번 지문 맞습니다. 3번이에요. 공인인사가 공인인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징역형의 공인인사법 밑줄 집행유예 밑줄 그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맞아요? 결격사유 맞습니까? 우리 법이든 타법이든 집행유예 받으면 그냥 결격이죠. 및 자격 취소에 해당한다. 자격 취소에도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 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받으면 둘 다 취소네. 등록 취소, 자격도 취소, 둘 다 취소예요. 자,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 등록관청은 밑줄 긋고 출발해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첩시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시도의사에게 통보 맞습니까? 자, 이거 절차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우리 자격 취소나 정지에 관한 교부한자에게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나가셨다가 이자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다. 그럼 이분은 직접 취소나 정지를 못 드린다고 그랬죠. 그럼 이분은 사무소 관할 시도사니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이거 이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등록관청이 감독을 나갔다가 공인중개사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자는 지첩시 시도의사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필요 절차 이행하고 교부한 자에게 통보할 거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지문 맞고요. 5번 지문 자격 취소 사유를 발견한 사무소 소지관할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후 OX X 나가버려야 돼요.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이렇게 나와야 되죠. 즉 청문하라는 얘기죠. 5일 내 이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5일도 틀렸죠 이거? 5일도 틀렸어요. 이거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냥. 5일이 나오면 안 되죠. 5일도 틀렸어요.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오늘 바빠 죽겠거든요 지금. 왜 어려워요 질문이? 헷갈려요? 이 헷갈리는 걸 다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9, 10월 달에 하는 과정은 애매모호하게 아시는 것은 전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짚고 가야 돼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발견하면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 없어요. 이게. 근데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자격증 사유를 발견하면 시도자에게 통보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절차 이행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5번 틀렸네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6번 내려가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로 몇 개인가? 자, 작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격정지 사유이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 최초 출제가 19회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 출제한 게 25회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9회 때 또 출제했어요. 이거를. 또 출제했는데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이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자격증 사유가 지금 7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딱 나오죠. 자격정지 사유이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결국 빠지는 게 이중소속하고 불성실 설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격정지 사유이자 업무정지 사유예요. 임취는 업무정지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작년에 3번째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연타석 출제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해는 꼭 해두셔야 돼요.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뭐예요? 필취.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미등록 인장 사용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500과.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이중소속을 했습니다. 개공은 필취죠. 소공은 자격정지. 그럼 X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개공이 하면 500과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 그럼 X고 그럼 두 개 다 빠진 거예요. 그럼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개공이 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 그럼 맞고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물에 대해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이거 개공은 임취죠. 임취는 업무정지가 맞죠. 다음에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 다음에 동일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개공이 하면 임취,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 그럼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몇 개? 3개였어요. 밑에 거 3개.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물론 작년에는 이거보다 난이도를 훨씬 낮춰서 문제를 냈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 57번 내려갑니다, 이제. 예, 행정벌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제재가 이렇게 행정처분이 있고 행정벌이 있네요. 그럼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질서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지고 있죠. 그럼 행정형벌은 일단은 징역벌금을 때리는 거라고 그랬고 질서벌은 과태료라고 했죠, 이거. 과태료. 그래가지고 형벌의 종류는 3년에 3천이 있고 1년에 1,000이 있고 그다음에 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더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병과를 지금 잘 안 물어요. 병과는 잘 안 묻는데 이게 지문이 뜨게 되면 꼭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라인이 틀리면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행정처분하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지정취소. 거래용무사업자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리는 게 이게 유일하다고 했죠. 그 사유가 뭐예요? 운영규정. 거래용무사업자가 운영규정 제정승인 변경승인 아무렇거나 위반 운행했을 때죠. 이것만 지정 취소 500과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를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이거 없습니다. 시험에서 어디까지 물어봤냐면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눈 뜨세요.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알아봐야 돼요. 기출지문이었어요, 이거. 첫 번째 이중소고 이건 자격정지 1-1이죠. 병과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병과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그럼 자격정지 사유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를 딱 해보고 이중속 1-1 있지. 맞죠? 업무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있죠. 임취가 전부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임취는 금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임의사물 이중삼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필취에는 당연히 이거 등록 취소에는 당연히 형벌 병과되는 경우 있죠. 당연히 이건 그냥 알고. 그러니까 염두에 둘 게 요거란 얘기죠. 요거하고 요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에 형벌 병과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에 질서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서벌이 병과되는 경우는 과태료가 나가는 건 이거라고 그랬죠? 지정취소에다가 500과 하나 유일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안 나오셨네. 2차 포기한 건 아니죠? 지금은 2차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가야 돼, 이제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벌과 질서벌은 병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나이니까. 그러면 징역 때리면서 과태료 못 때리네요?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못 때리네요?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나갈 수 있냐고요? 없죠. 또는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그랬으니까 징역과 벌금은 한 건의 위반에 동시에 못 나갑니다. 이해했죠? 자, 이게 그 문제예요.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법상 한 건의 위반에 의로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 있다. 맞습니까? 라인이 틀리니까. 2번 질문. 공사법상 한 건의 위반에 의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맞죠? 3번 질문. 공사법상 한 건의 위반에 의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다. 맞죠? 자, 다음 4번 질문. 공사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행정질서벌이 병과되는 경우는 없다. 맞죠? 자격정지에 질서벌 나가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근데 형벌이 나가는 경우는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떠올려야 된다. 이 그림을. 그럼 이제 5번 질문이에요. 공사업상 한 건의 위반에 의로 등록 취소와 행정질서벌, 과태료죠?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OX. 없어요. 등록 취소에는 질서벌이 나가는 경우가 없죠? 없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57번 같은 거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지문 하나 정도만 내지 절대 안 내요. 공통분문고에는. 근데 이제 우리는 수업 자료니까 지금 현재 이걸 낸 겁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58번 넘어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벌칙 관리하는 사람이 틀린 것은 1번. 양벌 규정은 행정 형벌 위반행위에만 적용된다. 맞습니까? 양벌이란 말은 반드시 형벌에 관련된 거예요.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징역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을 때 이들을 징역벌금 때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단 해당 업무에 관하여 우리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벌금형을 면한다. 맞죠? 이게 양벌이에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은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형벌 위반행위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위반행위 적용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럼 1번 맞고 2번. 협회나 거래공모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맞습니까? 3번 질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공에 대한 과태료. 연수교육에 밑줄 긋고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한다. 등록관청이 밑줄 긋으면 OX, X, 시도의사죠. 다음 4번 질문.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정해진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위 동기나 결과 횟수를 첨자가 2분의 1 범위내서 2분의 1 밑줄 긋고 가중감경에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까?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2분의 1 맞고요. 5번. 과태료 부과 시에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의견 진술하기를 10일 이상 부여한다. 맞아요. 참고하세요, 이거는. 5번 질문은 과태료는 질서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과 절차는 우리 쪽에 없기 때문에 공사법 없기 때문에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차 위반 딱지 끊게 되면 그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라서 10일 이상 기간 동안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변명할 수 있으면 해라 하고 참고하세요. 이거는 해갖고 내가 고장 나서 서 있었거든, 빵꾸 나서 서 있었거든 해갖고 수리비 영수증 첨부해갖고 내면은
딱지 끄는 거 봐줍니다. 이거 얘기했거든. 정규 강의 할 때 똑같은 얘기했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5번 지문은 참고예요. 참고고 거기 이제 3번 지문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2, 3, 4번 지문인데 이런 것들은 잘 물어보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다 물어봤네요. 과토에 대해서는 사유를 자주 묻는 게 아니고 부가권자와 대상자가 누구냐를 잘 물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맞춥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연수교육이 제일 만만하죠. 연수교육 과태료 부가권자는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누구다? 시도의사다. 자, 그럼 이제 59번 형벌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형벌 또 기억을 한번 이제 살려봐야죠. 형벌 3년에 3천, 1년에 1,000. 3-3이에요. 무부 정직투. 내년에는 무부 정직투로 안 끝납니다. 여기에 쭉 더 들어가요. 예, 쭉 더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3년에 3천 무부 정직투. 이게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이고 부정 등록이고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 거래 쌍방대리 다음 투기 주장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19회 외에는 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 3년짜리 곤란한 서비스 문제예요. 맞추라고 그냥 준 거예요.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예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이제 1-1입니다. 1-1은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꼭 물어보니까 이거는 1년 동안 이양사친 표정 시비 금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2가 뭐예요? 이중자에 걸리면 단련이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소, 이중 사무소, 양대 걸리면 모두 1년이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성명 사용하여 중개업무 학계나 한 자 모두 다 1년이죠. 다 1년이고 사칭 2가지.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했거나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을 때 표시광고 개공이 아닌 자가 맞죠? 아닌 자 모두 1년이에요. 이렇게 되고 정보 거래용무사업자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그랬는데 거래용무사업자 1년 징역 가는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죠. 임시 스물 설치했을 때 비밀 누설에 걸렸을 때 이건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다음에 금주행위 중에 1년짜리가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쪽 깨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3년짜리 1년짜리였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용무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서 어떻게 됐다? 운명하셨다. 운영규정 재정성이 남았거나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다음에 협회는 그냥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대충 500이죠. 공시명령 징계. 공제사 운영실제 공시 안 했거나 명령자에 들어가는 거 위반했다. 협회가 시정명령, 개선명령, 감독상 명령. 다음에 징계 해임 요구에 불응했거나 시정 조치에 조사검사에 불응했거나 그럼 이제 전부 다 500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공과 소공이 500과 맞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개업공인인계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게 500과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100과 사유. 영이 아니고 명이죠. 그 다음에 표가 아니고 표. 그 다음에 휴게소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을 개공이 위반했을 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표시광고 명시하지 않았을 때, 휴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게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했을 때,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를 안 했거나, 다음에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따라왔어요? 100과였습니다. 갑니다. 59번 행정형벌의 기준이 다른 하나는 이거 1번입니다. 개업공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 이거 1-1 맞죠? 중개업무를 하겠다. 대여니까. 2번 소공사로서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자. 증서죠? 3-3. 2번 정답이고. 3번 거래용무사업자로서 개업공사에게 따라 차별적으로 중개사물의 정보를 공개했다. 차별공개죠? 1-1. 정자에 걸렸고. 다음 4번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의 밑줄 그어야 되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광고의 밑줄 그으면 아닌 자 광고하다 걸렸어요. 1-1이고 5번 중개보조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에 밑줄 그으면 1-1 맞죠? 예,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형벌은 다 맞추고 오셔요. 전부 다. 60번 내려갑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 중 부과 한도액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럼 500이냐 100이냐 이 차이인데
협회 나왔어요. 500과 맞겠죠? 거래용보사업자 500과 맞죠? 소공사가 기한 내 연수교환 받았다. 500과죠 이거? 다음에 4번 개업공사가 확인설명. 개업공사가 확인설명. 개공이 확인설명이에요 지금? 그럼 500과 맞아요? 근데 소공이 확인설명 위반하면요. 자격정지. 5번 질문. 개업공사가 등록 취소물과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등록증 반납 밑줄 그으면 이건 100과죠? 정답 5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벌칙 있잖아요. 행정벌 쪽에서는 2문제예요. 행정처분 쪽에서는 3문제예요. 근데 이쪽은 다 맞춰요. 근데 행정처분 쪽에서 이제 암기가 안 돼 있거나 스킬이 좀 부족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우수수 이제 소나기 맞고 오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61번 문제 가보시죠. 연결 문제. 연결 문제를 요즘은 최근에는 잘 안 낸다고 그랬는데 이거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 위반이죠. 그럼 500과 맞아요? 국토부 장관 맞습니까? 예. 그럼 기억지문 5. 근데요, 개업공인인회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협회나 거래공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요, 협회나 거래공보사업자는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과예요. 근데 개업공인인회사가 감독상 명령, 즉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유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조사 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다. 그때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니은입니다. 휴표 신고하지 아니한 자. 휴표 신고 위반이죠. 100과 맞죠? 그럼 이건 누구예요? 등록 관청. 그럼 니은도 오고. 디귿.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하면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광고죠. 광고 밑줄 명시에 밑줄 그으면 100과는 맞죠. 근데 시도의사가 아니고 등록 관청이죠. 그래 틀렸고. 리을.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 위반이죠. 그럼 100과 맞죠? 예, 등록관청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연결 문제가 지금 껄쩍지근합니다. 연결 문제가. 작년에 부가권자와 대상자를 물어봤으니까 과태료를 건드린다면 다음 중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잘 안 냅니다, 근데. 그래서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를 딱 끼워 넣는 거지, 여기다. 그렇게 이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문제예요. 연결. 과태료 가지고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카바하게 일단 체크한다 하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풀면 돼요. 일단 마지막 62번 문제는요, 사례형 문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고 오셔요. 사례형이 나왔을 때 했다 받았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때는 이제 벌금인지 과태료인지는 조금 체크하고 가야 된다.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천막 등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여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가능합니까? 임시설물 1-1이죠. 그럼 100만 원 벌금 받았다. 맞죠? 예, 벌금 맞고. 2번 개업공사가 거래당사에게 보증관계 증서사본을 교부하지 않아야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보증서 미교부는 100과가 맞죠? 근데 이건 30만 원 과태료로 나갈 수 있네요. 그럼 맞고. 3번 질문. 개업공사가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죠. 그럼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례형이죠. 가능하죠. 맞습니다. 알아봐야 되고. 4번 질문. 소속공사의 업무상행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그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2분의 1 틀렸죠? 면한다에 면한다. 왜 이걸 넣냐면 이거 기출지문입니다. 4번 지문. 기출지문인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면 벌금형을 면한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아니에요. 과태료가 그렇죠? 과태료가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벌금은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해버리면 면한다예요. 그냥. 개공은 면합니다. 그래서 후단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틀렸어요. 면한다. 다음 5번 질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 질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기출 질문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질문은 일단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맞은 거죠. 과태료는 돈이니까 대통령령이다. 기준금액이 돈이니까 대통령령이 있어요. 근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있죠.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 기간은 어디 있다고요? 국토부령에 있다.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기준은 대다수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기준, 대통령령. 절차라든가 서식은 주로 국토부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거 기준기간인데 6개월 3개월 기준기간인데 왜 이게 국토부령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기간이라고 그랬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6개월이냐 3개월이냐는 어디 있다고요? 국토부령에 있어요. 근데 과태료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있죠. 돈이니까. 근데 이제 기준은 주로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럼 기준이라는 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거든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나아가 보증을 1억 이상 둘 때마다 추가 설정해야 된다. 이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죠. 이거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령에. 기준이에요. 기준. 그럼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정하겠어요? 대통령에서 국토부령에 있어요. 시험인데 시험은 지금 수만 명이 시험을 보잖아요. 수만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보죠. 예. 지금 뭐 20만이 넘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대다수가 관련돼 있잖아요. 시험은. 그럼 어디겠어요? 대통령령이지. 근데 일단 시험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속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정답 제끼는 거 이거는 정답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습에는 지금 안 나가 있는데 우리가 21회 때부터 이제 그걸 또 내기 시작해갖고 아주 골탕을 많이 먹었는데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만약에 지문을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문이 어쨌든 좀 말이 잘 안 되는데 보증 설정 사항이라고 직접 주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맞았다 틀렸다? 네? 오. 우리 등록증은 서식이죠. 기억나요 이제? 그러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맞아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맞죠? 자격증 서식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서식에. 아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국토부령에 자격증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여러분들 구경 다 했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 환장하겠네.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구나. 이제 멍해지는 거 이제 멍해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보세요. 등록증 그러니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맞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용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 맞잖아요 이거. 서식이니까 다. 그런 식의 지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통과해요 그냥. 이걸 출제자가 아무리 무식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증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이런 것들은 제끼고 갑니다. 정답 아니에요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낀다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셨죠?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시간 막 60분씩 잡아먹지 말고 그냥 답 나오면 바로 통과해버리고 그냥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 이거 시험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고민하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일단 읽어보고 다 안 나오면 통과해 그냥. 통과합니다. 고민해봤자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시간 빨리빨리 갖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는 게 낫지. 그거 앉아서 그 문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들이받아봤자 답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과태료 부과기준 이거 지문 한 번쯤 기억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